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지식인이랄까, 물론 사실 지식인도 아니죠. 이제 얼치기로 그래도 대학교에서 책을 봤다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요. 꼭 80년대가 아니라 저는 60년대도 마찬가지였다 보는데요. 근대화의 문제예요. 근데 뭐 아까도 말했듯이 서구화는 싫은 거예요. 뭔가 물질적으로 근대화는 돼야 돼요. 그렇지만 또 우리의 자존심으로 뭔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제 결국은 근대화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일부 근대화론자들이 이제 학생운동권도 마찬가지예요. 4.19를 주도했던 그룹 중에 이제 서울대학의 신진애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뭐 윤식, 이영일, 뭐 황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지금도 살아서 얼마 전에 이영일 전 의원이죠. 또 책도 출판하시고 그랬지만 이런 분들을 갖다가 뭐 4.19 혁명을 했지만 배신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배신자라는 기준이 뭘까? 한번 이들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이게 뭐 또 내재적 발전론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면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 같은 강한 근대화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좌익을 한 것도 보면 근대화론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들이 전향을 한 게 무슨 뭐 자리 때문에 했다는 것이 인간의 속성상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냐면 오히려 이들은 반근대화 세력을 누굴 본 거냐면은 한민당으로 대변되는 그 민주당 세력을 본 거예요. 이거야말로 농촌 봉건 세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에 근대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학부 때 정치학을 했던 사회학을 했던 간에 나중에 보면 경제학들을 공부해요. 대부분이 경제학에서 나중에 80년대 욕이 되는 근대화론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근대화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박정희 시절에 불균등 발전론에 입각한 강한 근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운동을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물리되지만 서울대 정치학과 사회학과 이런 사회대 구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인문대, 미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역사 계통들이에요.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 거, 우리의 전통, 신체호 이런 거를 찾게 되면서 우리 걸 찾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요. 거대한 근대화의 물결이 이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좀 말을 다르게 바꿔봅시다. 이건 뭐 제가 특정 정치 세력을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걸 봤냐면요. 그것도 몇 년 전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그 유신 일어나기 전에 그 마지막 유세하는 거. 그래서 DJ 전 대통령이 장충단 공원에서 유세하는 거. 그 연설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그 녹화된 라디오에 방송했더라고요. 물론 텔레비전 있는지 모르는데 라디오 방송된 그 녹화물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한번 재밌다고 해서 뭐 KBS 그 자료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틀어주는 어떤 걸 들었는데 뭐 제가 그대로 내용을 워딩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뭐 제가 그분을 특별히 비판하려고 했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왜 고속도로를 뚫습니까? 그 고속도로 뚫어야 누가 좋습니까? 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일하고 있을 때 서울의 부자들이 나들이 가려고 고속도로를 뚫습니까? 이래요. 고속도로 반대예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얘기. 연설이에요. 네. 물론 이제 워딩 틀린 거고 제가 뭐 다른 워딩하는 거예요. 대충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래요. 여러분 길이 왜 꼭 이렇게 직선으로 놔야 돼요? 이렇게 길은 꼬불꼬불한 길. 이게 낭만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낭만 없애고 이래요. 근데 오라와 같은 박수를 터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의 뭐 잘못을 꼭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정서예요. 오히려 재밌는 건요. 고속도로를 뚫자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욕먹을 소리고. 근데 이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가의 그 정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MB 대통령에 대한 또 제가 또 공과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갖다가 제가 불도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도저 그러면은 근대화의 산물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도저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받아야 됐습니까? 물론 요즘에 젊은 세대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무재비한 거야.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 농촌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거대한 그 뭐 탱크 같은 게 와갖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전통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네. 전두환은 탱크고 MB는 불도저고 그런 거죠. 이건 뭐 네. 정말 우리의 기존의 삶을 파괴하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려있는 사고가 뭐냐면요. 그게 이제 우리에서는 둘의 공동체, 민중. 근데요. 바로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사 공부하시면 나로드들이거든요. 나로드. 그 나로드와 국민 시민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농민 공동체거든요. 개인이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은 또 하나요. 독일에서 폴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폴크. 근데 그 폴크를 기반으로 있어서인 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놀랐는데 그게 틀립니다. 그 폴크 공동체. 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여기에 거대한 이 문명에 이거 침범했을 때 그 위기감 의식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강한 정서가 특히 70년대에서 이 탈취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마당극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리 것 찾는 것과 우리의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도요. 나중에 80년대 중후반으로 가서는 달라지면 초반에 보면 서울대학교의 중심을 이끌었던 서클들 보면 이름하여 은어로 농자 집안이라 해서 농자 뭐 집안이지. 농법, 농경 그래가 꼭 농민자가 붙었거든요. 근데 노래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뭐 우리 민경호 선생님 자꾸 저보고 선생님께서 쓰신 책 보니까 뭐 저도 좀 생경한 그 뭐 전대협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전에 근데 니몰리안 행진곡 이것도 이제 80년대 중반 정도 되면서 이제 유행한 거고요. 가장 유행한 게 뭐야? 농민가요.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자, 이게 잘 믿겨지지 않으실 텐데 84년, 83, 84, 85년도에 운동권을 상징하는 노래는 니물리안 행진곡이 아니라 농민가입니다. 심지어 3천만 이 노래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배달에 농사영재 울부짖 심지어 춤도 있어요. 춤도 있고 춤도 멋진 춤 있고 신농민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게 지금 생각하면 뒤처진 건데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에도 농민의식. 근데 학생운동의 중심이 물론 나중에 뭐 플로레타리아니 뭐 특히 PD 계열에서 그런 소리 했지만 사실 농활이 학생운동의 가장 농활이 중심적인. 농활이. 근데 거기에 강한 건 농촌 공동체의식이었다. 그리고 농촌 공동체를 대변하는 사상적 배경이 일본 부시도나 히틀러처럼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게 좌익 쪽으로 가든지 그거는 굉장히 독일 낭만주의적 정서. 거기서 이제 민족과 민중이라는 말 합쳐지는 것도 결국은 독일식의 폴크의 개념이고요. 러시아의 나로드의 개념이거든요. 그 민중 속으로. 이게 부나로드예요. 부라는 게 이제 러시아 말에서 모모로예요. 그러니까 나로드 그러니까 민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촌으로도 가고 나중에 공장으로 갔지만 공장도 사실은 넓으면서 저는 분화로드 운동의 연장선.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인민 속으로 뭐 번역해서 인민 속으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냥 나로드죠. 폴크죠. 좀 그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왜 그 운동권이 또는 넓은 의미의 지식 사회가 그러니까 영미보다는 독일, 프랑스에 특히 했는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농업적이고 농민적이었다.